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금요일의 상승 시그널이라고 적어놨죠.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20개 지표 중에 2개 빼놓고 오늘은 모두 긍정적이라서 내일은 일단 장 초에는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강한 흐름을 보이다 막판 들어서 조금 하락하고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매수를 못하고 좀 주저하셨던 분들도 내일은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급등할 종목들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엔터주 메타버스가 너무도 강했죠. 그 이유인 ETF에 대해서도 그 편입된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 스터디를 아직 3번도 운영한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원래 부동산 경매 스터디와 이제 수익형 블로그 스터디를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1년 넘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식 스터디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고정 댓글로 그 네이버 카페 글을 올린 다음에, 아직은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올려놓고 그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선착순 20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뭐 환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꼭 확인하시고, 그냥 뭐 뇌동매매처럼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뭐 오프라인 강의,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 못 오시는 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온라인 강의도 같이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자세하게 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일단 어제자 제가 뉴스 소개했던 거죠. 연준의 그 테이퍼링에 관련된 그 이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단기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 그리고 현재 공화당과의 합의 부분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일단은 당장 나올 만한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어저께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 시간은 다우존스는 1.4%, 나스닥은 1.7%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흐름을 예상이 되고, 일단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 57분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좀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그냥 보합세 정도고요. 다우존스 보시면은 1%대 상승하는 곳들이 좀 있죠. 그리고 원자재 쪽도 괜찮고요. 뭐 US 스틸이나 뉴코 같은 경우 맥모란 구리 관련된 주죠. 맥모란은 그래서 높은 상승률 보이고 있고, 소비재도 보시면은 다 상위권 기업들이 다 상승률이 좋고, 어제 항공주 델타 에어라인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뭐 에어부산이나 이런 데들이 다 증시가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은 여행 항공주가 괜찮기 때문에 내일은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중에서는 현재도 좀 잘 버티고 있는 것들은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모두투어나 뭐 우리 그 노란풍선 뭐 이런 것들이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신규 매수할 분들은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매수하시면 되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것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11월 달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천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시간 나스닥 보면은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오늘 반도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엔비디아, 인텔, AMD, 뭐 퀄컴 다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서 내일은 그래도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전기차는 반대로 좀 보합입니다. 보합세고, 보면 이렇게 스타트업들도 마이너스 1% 정도 최근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반납분을 조금 실현 매물로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도 요새 최근에 상당히 강했었죠.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오늘도 정유 가격은 강세긴 하지만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것들의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우리나라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상당히 강한 흐름이었잖아요. 증시가 예상보다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어느 정도 이것처럼 증시는 상승을 하지만 신규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일단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항상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표, 관련주, 급등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픽 종목들도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코오롱 인더, 유니드 같은 수소 관련된 주도 제가 어저께 그 마크롱 대통령의 그 수소 2030 그 계획을, 유럽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해 드렸었고요. 동일철강, NIST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포스코 설명을 드리면서
소형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고 했죠. 포스코가 아무리 실적이 발표가 좋게 나와도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아랫단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리비안 관련된 주 중에서는 대원화성과 세원을 제가 선택했고, 뉴인텍까지 3개만 딱 집어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전장 부품 쪽에서는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말씀드렸는데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 3% 이상은 다 상승을 했고, 급등한 것들은 뭐 15% 이상 급등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코롱인더 유니드 말씀드렸었고, 여기에서 이제 동일철강, NIST, 문배철강 같은 소형주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찝어서 말씀드렸었죠. 대원화성, 세원, 유인텍, 그리고 코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그래서 방송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클로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여기서 에코킥 같은 경우 현재 거래 정지 중이고요. 거래 정지 중이고, 나머지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장중한 때는 한 13%까지 상승을 했었고, 세원도 마찬가지고요. 뉴인텍은 한 22%까지 상승했었습니다. 일단 복귀 방송 간단하게 하고, 일단 뭐 다른 것들은 뭐 유니드 같은 경우도 현재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죠.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빠지지 않고, 조정을 겪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한 3.7%까지 상승을 장중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대응을 할 때는, 저도 직장인 투자자라서 뭐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뭐 미리 한 3% 상승 위쪽으로 걸어 놓고서 뭐 근무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볼만한 것들이 뭐 NI스틸, 동아일청강 다 강한 흐름이었고, 대원화성과 같은 경우도 리뷰안 관련된 주인데 오늘 장중 한때는 13%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요. 세원도 마찬가지고요. 세원도 장중 한때 4.8%까지 급등을 했었고, 뉴인텍이 오늘 흐름이 좋았죠. 어저께 뉴인텍 말씀드렸었고요. 24%까지 1%에서 시작해서 2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은 보합세로 됐기 때문에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코오롱 플라스틱은 최근에 단일가 거래 중, 경고 종목이죠. 경고 종목인데 1%에서 시작을 해서 5%까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내일은 오를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안에서 제가 뒷부분에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급등주를 대응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조금 저평가 우량주로 스윙으로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것들,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 수는 1940명이고요. 일단 코로나 라이브를 보면은 한 1545명으로 괜찮습니다. 현재 수치 괜찮고, 1차 접종자 수 이제 다음 주면 80% 달성을 하고요. 완전 접종자 지금 61%인데 다음 주 중으로 70% 달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다들 아는 호재지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지금 현재 조정을 겪고 있는 항공주 제외하고도 모두 상승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저점에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것들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 어쨌든 다우존스, 나스닥 이렇게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S&P, 나스닥 100까지도 다 좋은 흐름이고요. 아시아 증시 중에서 이제 상하종합 지수나 항생 지수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현재 시간 2.2% 상승 중이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락을 했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외에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 오늘도 심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움직였죠. 그런 것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마감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도 0.24%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 1.55% 하락을 해서 나스닥 같은 이제 기술주 중심의 조금 더 긍정적인 반응이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이게 뭐 아마 통화 정책을 정부에서 조금 방어를, 기관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50%나 하락을 했다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인 금요일에도 매수하기에도 좋은 흐름. 다만 조심해야 될 건 말씀드린 대로 대량 매도가 이제 실현 매물에 따른, 왜냐면 3일 내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실현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오후장은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상승 추세로 넘어간 건 전혀 아니죠. 여전히 역배열이고 하락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공포지수도 이렇게 마이너스 6.92%로 떨어졌다는 건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유가 이렇게 현재 높은 상태고, 제가 이제 아연이나 어저께 알루미늄 합금 관련돼서도 어저께 상승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아연 관련된 주인 이 한일화학의 상한가를 갔고요. 또 알루미늄 관련된 곳들, 조일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상승세가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흐름 정도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련주를 떠올리시는 게 굉장히 뭐 이렇게 주식
어떻게 보면 실력이 빠르게 느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상승세가 있는데 현재 7천만 원을 다시 넘은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급등한 후에 조금 조정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 괜찮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 리포트 해석하고 급등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9시 뉴스에서 그 이번에 최초로 홍준표 씨가 그 이재명 씨가 적점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신문 기사로는 한 3-4번 정도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공중파 TV에서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무래도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아침에는 최소 급등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두기 2주 연장, 그래서 접종 완료자 영업시간 연장, 이용시설 확대, 그래서 관련된 당연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을 못했었던 집합금지 업종 중에 하나였던 이런 뭐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레저 업종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곳들은 사실 위드 코로나 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달 동안 거의 상승을 못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율 85%면은 노마스크 가능하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뒷부분에 보면 누리호 발사 일주일 앞으로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 관련된 주들, 다만 항공우주 관련된 주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아시고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초로 이렇게 거의 박빙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뭐 2주 전에 비하면은 10월 달에 비교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내일은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오징어 게임 지금 현재 조정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쇼박스, 대장주인 쇼박스 같은 경우 현재 단일가 거래 기간 중이고요. 내일 끝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쇼박스는 흐름이 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급등한 측면은 있죠. 대부분 다 10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겪고 있고, 지금 2주 동안 급등한 것에 따른 기간 조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는 다음 주에는 다시 그 상승세가 시작이 될 것으로, 그러고서 거의 이제 마지막 파동이죠.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끝물에 들어갈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자에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죠. 창립 이래,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다 가구가 시청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 시청 가구가 1억 1,100만 명을 돌파해서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못 갔거든요. 반대로 오징어 게임의 어떻게 보면 관련주, 그러니까 전형적인 관련주인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나 이런 바른손 외에 엔터주, 그다음에 메타버스 쪽이 많이 갔어요. 그 이유를 뒷부분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쇼박스가 이제 단기 과열 종목으로 3거래일 단일가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풀리게 되죠. 15일에.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현재 주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현재 쇼박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배열이면서 또 재료가 아까 같은 재료가 나와줬고 매물대가 윗공간에 없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일은 장초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이제 그 투자 주의 경고 종목이 이제 해제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가 내달에 다음 달에 상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인 미디어 콘텐츠 주나 엔터주나 메타버스 쪽에도 또 긍정적인 영향이다. 왜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늘자로 이제 미디어 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한국 콘텐츠 시장에 향후 몇 년간 대대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계획을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주들이 올라갈 것이고요. 오늘 엔터주와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국내 메타버스 ETF 4종을 추격했다는, 오늘부터 출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배터리 ETF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LNF라든지 세로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던 이유가 배터리 ETF에 대한 그런 수급이 새롭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 ETF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관 수급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중에 하나인 삼성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하이브가 굉장히 높죠. 하이브, 그다음에 크래프톤, 펄어비스, 그다음에 네이버, 뭐 콘텐트리, 그다음에 NEW, 뭐 아프리카 TV.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굉장히 강세였어요. 특히나 하이브가 오늘 장중한 때 거의 한 6%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이게 지속성 있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연히 뭐 실험 매물은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틀 정도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었던 뭐 제이 콘텐츠나 이런 곳들은 추가적인 상승할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위권에 이렇게 좀 비중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것도, 그 대신에 포트폴리오는 매달 변경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 그쪽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는 어쨌든 그 정도 수익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엔터 ETF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상승을 했고,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도 그런 영향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런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그다음에 하이브 말씀드렸던 대로 한 5%대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도 최근에 약한 흐름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3.75%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ETF의 상위권 쪽에 비중이 있는 곳들, 하이브, 펄어비스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오늘 제가 어저께 추천 종목이었었던 덱스터 같은 경우도 오늘 장 막판에 이제 들어 올리면서 한 3.5%, 장초에 마이너스 4%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잘 장초에 대응을 했다면, 매수를 했으면 한 7%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YG 엔터라든지 이런 엔터주도, 소형 엔터주도 되게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NFT를 이제 출범을 했다는 것도 큰 소식 중에 하나인데, NFT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의 희귀 미술품, 스포츠 카드를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자산으로 올해 들어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서울 옥션과도 연관이 되어서 서울 옥션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 아까 보시면은 미술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술품 경매를 주로 하고 있는, 취급을 하고 있는 서울 옥션에도 당연히 호재가 발생을 해서 오늘 이렇게 7%대 상승을 했고, 서울 옥션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골프존과 함께 정배열 전환 중이고요. 현재는 정배열 상태는 아니에요. 최근에 좀 급락을 해서. 하지만 이제 NFT 재료가 또 발생을 했고, 기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우량주로서 장기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피오셀이 급등을 했었죠. 이 뉴스 때문이었고요. 현대차, 두산피오셀,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는 내용. 그 수소 관련된 거는 어저께 제가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발표한 그런 계획들과 더불어서 수소 관련된 주들도 여전히 좋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뭐 코오롱인더라든지 뭐 평화산업이라나 다 많이 급등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조정은 겪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장기 보유하기에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그린 사업에 14조 4천억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저도 SK 주식을 참 들고는 있는데 참 안 가긴 안 가요. 계속 이렇게 뭐 투자를 한다니까 어쨌든 뭐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야놀자가 이제 시간 외로 이제 그 인터파크가 8%대 시간에 급등을 했는데, 그 이유가 거의 이제 장이 종료되고 나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야놀자가 2,940억 원을 주고 인터파크를 인수를 하겠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뭐 간단하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야놀자는 통합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터파크는 티켓이 강하잖아요. 티켓과 여행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인수를 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는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파크가 당연히 장초에는 급등을 하겠지만 반대로 제로 소멸로, 지금까지 사실 인수전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여러 곳에서 인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마무리가 된 거는 제로 소멸이기 때문에 장초에만 반짝 급등을 하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대응할 때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리포트 15일 오늘자로 나온 것들 보면은 다른 것들은 사실 눈에 띄는 건 별로 없고, 하이브와 YG 엔터테인먼트 여전히 뭐 전 엔터 쪽을 좋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로조라고 그 콘택트 렌즈 관련된 기업인데 위드 코로나 수혜주기도 하죠.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목표 주가는 41,200원으로 현재 주가가 2,945원이고요. 목표 주가가 41,20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국내 콘택트 렌즈 제조 기업 중에 뭐 1위 기업이고, 연간 실적이 이제 매출액 310억 원, 연간 대비해서는 53%,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YY가 한 113% 증가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차트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보면은 꾸준히 2021년 들어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저평가 우량주고, 정배열 초입이면서 또 실적 그 재료가 나왔고, 또 외국인 매수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다들 아는 기업이니까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2% 상회 전망이 됐다. 이렇게 3분기 매출이 3분기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했다는 게 당연히 좋은 소식이죠. 그게 예상치 정도로 나온 거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YG 플러스도 좋다는 얘기가 나왔고,
네, 블랙핑크 여전히 뭐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려주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82,000원입니다. 명신산업, 그다음에 FNF 정도까지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NF는 제가 그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한 4일 전에 말씀드렸고, 오늘도 한 5%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LNF하고 FNF가 이번에 가장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예정된 일정대로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월 전까지도 조정을 겪지만 또 상승을 할 것이고, 11월 이후에 편입된 이후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지속적인 또 상승을 하겠죠. 제가 이제 하이브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하이브 차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빠르게 이제 제가 증시 분석 1위부터 30위까지 보고, 오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뒷부분에 또 내일 대응할 만한 종목들도 MTS 켜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위부터 좀 살펴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게, 사실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를 4번인가 갔었죠. 그러다가 또 급락을 했었는데, 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바이든 물류 대책 회의를 열었다는 그 미국 대통령의 그런 기사화가 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급등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접근하지 않는 종목이고요. 한일화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재재 가격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철강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연을 주로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연 가격 상승에 따라서 한일화학이 오늘 장초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전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위메이드 또 미르포가 뭐 동시 접종자 수가 굉장히 늘어서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뭐 NFT 아까 말씀드렸던데 서울옥션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인베이스가 NFT를 장터를 열었다는 기사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BNC 다시 이제 오랜 한 거의 한 90% 가까이 폭락을 했었죠. 폭락을 했었다가 다시 이렇게 이틀 연속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전구용 코로나 치료제 그 지분을 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즈코프, 이렇게 이제는 대선 주도 이제 홍준표주를 빼고는 정책주 중심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 관련된 주로서 위즈코프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PJ메털도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상승이었고요. 팜스토리는 그 사료 이슈하고 이제 경구용 코로나 이상 실험 진행 중. 그다음에 FNC 엔터 같은 경우도 제가 엔터주에서 소형주로 좀 설명을 몇 번 드렸었죠. 그래서 3분기 흑자가 예상이 돼서 오늘 17% 상승을 했고, 제가 한 3일 전인가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티드랩 대선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뉴인텍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비안 관련된 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3일기업공사 같은 유승민 관련된 주들도 오늘은 좀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내일까지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내일은 아무래도 홍준표 씨 관련된 것들로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도 그 퍼피레드라고 그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인데, 거기에 지분을 이번에 인수를 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21위부터 이제 30위까지 보면 좀 눈에 띄는 것들은 역시나 엔터주 순환매로 돌고 있는 DPC나 그다음에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 맥스트 같은 경우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디스플레이텍 정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로 제가 대장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었죠. 뭐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오늘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이 좋았다는 얘기죠. 뭐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 3%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코다코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된 주로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니까 이것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아까 한일화학 아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금도 현재 아연 가격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제 급락할 가능성이 좀 있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좀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대원화성 오늘 흐름 좋았고, 한국 PNC와 국전약품도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이렇게 터져줬기 때문에 내일도 장초에는 최소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 PNC도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초보자들 분들보다는 좀 차트를 볼 줄 아는 분들이 급등할 때 이제 좀 대응을 하고서 소액이라도 좀 먹고서 나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이제 원자력 이슈가, 원자력이 오늘은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은 좀 조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래 금액도 이렇게 상위권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날 순매수 상위에 보면은 뭐 꾸준히 다 들어왔죠. 지금 보면은 뭐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첨보와 후성,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고,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제 매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고, 기간 순매수 상위에도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차량용 반도체 그
부족 현상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을 겪었지만 그래도 뭐 당연히 어저께 3%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시 조정을 겪었고 여전히 그래도 업황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만도도 같은 측면이고요. LNF 뭐 여전히 MSCI 편입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순매수 오늘 보면은 뭐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이트론과 EID 좀 수급이 좀 들어왔고, 에비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머크사 관련된 주,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DPC 아까 엔터 순환매로 상승한 것들, 이 정도 보고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내일 대응할 종목들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써 있는 대로 그 버킷 스튜디오, 잠시만요. 버킷 스튜디오랑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그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죠. 근데 덱스터 같은 경우 메타버스 그 ETF에 편입됐다는 장점도 있고, 버킷 스튜디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초에, 지금 물론 당연히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은 월 차트 보면은 지난달에 11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끝물이란 얘기죠. 끝물이란 얘기고, 오징어 뭐 게임 관련된 이슈가 물론 아무리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미디어 엔터주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쪽은 실적 기반이면서 테마까지 붙은 거고, 여기는 테마만 있는 거잖아요. 버킷 스튜디오 같은 데는. 그러니까 뭐 이정재 소속사긴 하지만 소속사 지분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끝물도 다가왔다. 그래서 어쨌든 내일도 장초에 급등은 하겠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한일화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역 가격 오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좋고,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것들 버킷 스튜디오, 덱스터, 한일화학, 한국 BNC, 코다코,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좀 장초에 급등하고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TBC나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씨 관련된 주 중에서 가장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TBC 같은 경우는 현재 시혜가도 높고 내일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MH 에탄올도 현재 다시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좀 한 번 정도 한 7, 8% 정도 급등되는 한 15,000원 선까지만 올라가 주면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J 콘텐트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엔터 중에서는 소형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평가 우량주들 좀 맘 편하게 보유할 만한 종목으로는 당연히 서울옥션하고 아프리카 TV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아프리카 TV 보면은 차트가 상당히 좋죠. 정말 너무나 좋은 차트. 6만 원대에서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고, 그리고 특별히 급등은 없지만 이렇게 그래도 최근에 조정을 겪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이제 한 번 정도 더 상승을 하면 5일선이 위로 올라가서 완연한 정배열 초입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메타버스 ETF에도 편입이 됐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이제 배터리 소재 ETF로 편입된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뭐 당연히 여전히 좋죠. 왜냐하면 실적이 확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계획들이 여전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뭐 당연히 후성, 뭐 LNF, 세로닉스 이런데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현재는 좀 주가가 정체 중이긴 하지만 뭐 대주전자재료까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에서는 코롱인더라든지 뭐 유니드, 유니크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좀 상승세 좋은 것들, 효성첨단 소재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거의 한 10% 이상 상승을 했죠. 보시면 어제도 6%, 그제도 6%, 어제도 한 7%, 그래서 이 거래일 동안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리변 전기차 관련된 주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화성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성운전표주 내일 좀 강한 흐름인데 윗부분에 있는 TBC나 경남스틸, MH 에탄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주 오늘은 강했지만 이제 3일 기업공사 대신정보통신이 일단은 대장주 정도라는 거를 알게 됐고, 하지만 뭐 내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이슈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급등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흐름은 좀 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철강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뭐 이런 데 다 좋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데도 실적은 좋은데 일단 차트로 봤을 때 정배열이 아닌 상태고, 또 대형주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좀 약한 편인데, 이런 작은 기업들,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재 철강 가격 상승분에 대한 이런 수혜주들은 이런
작은 기업들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PJ 메탈이라든지 DI 동일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갔고, 조일 알미늄이랑 뭐 삼알미늄도 제가 한 3일 전쯤에 알미늄 말씀드렸었는데 그날을 못 가고 나서 이렇게 2거래일 동안 또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렇게 조정 겪을 때 매수를 해서 오늘같이 큰 상승이 있었을 때, 장중할 때 16%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알미늄 가격은 아까 제가 매번 지표를 체크해 드리는 것처럼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형주 스틸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선 버킷 스튜디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엔터주 여전히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당연히 뭐 YG나 SM, JYP 정도, 하이브 같은 경우도 물론 좋긴 한데 대형주라서 그 중에서 가장 시총이 크니까 그거보단 좀 아랫단에 있는 뭐 큐브라든지 NEW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도 덱스터 일단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로 보면은, 왜냐면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데들은 예전에는 참 좋았던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매물대가 좀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서 거기에 비해서는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좋은 덱스터가 그나마 좀 낫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ETF에도 편입이 됐으니까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을 겪는 거고요. 이번 달에만 해도 벌써 48% 고가했고 지금 현재 28% 상승 중이니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엔터 쭉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미드 코로나 관련된 주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단에 있는 것들,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 저도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고, 월봉으로 봐서는 여전히 정배열 유지하고 있어요. 정배열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일봉에서 그 아시아나 아무래도 두산중공, 대우하고 그 현대중공업이 그 독과점 때문에 결렬이 됐잖아요. 그 인수 협상이. 그러다 보니 그 여파 때문에 사실 이날 급락을 한 건데, 물론 이때 사실은 장초에 대응을 저도 대응을 못했어요. 장초에 대응을 해서 나갔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어쨌든 못 나간 상황이잖아요. 못 나간 상황이면은 당연히 뭐 4분기나 내년 1분기에는 그 실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시면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델타항공이나 이런 것들도 상승하고 있어서 내일은 오늘보다는 나은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현재 아시아나항공, 뭐 에어부산 다, 제주항공 다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현재는 좀 정체 중이고요. 아무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잘 지수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거 없이 잘 버텨주고 있죠. 이날 좀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노랑풍선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정배열 초입은 아닌데 이제 정배열로 올라서는 호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하겠죠. 노랑풍선도 뭐 차트 괜찮고요. 여기는 이제 정배열 초입이네요. 그래서 강한 흐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드 코로나주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대형은 오늘 좀 쉬어갔고, 소형주도 쉬어갔고,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코롱플라스틱도 현재 지금 경고 종목 지정돼 있는데 이제 이거 풀리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전 관련된 주나 남북경협 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기 스터디 모집하는 거를 제가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이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해서 흥분하면 안 된다. 여전히 뭐 역배열 차트, 코스피 역배열 차트, 코스닥 역배열 차트인 사실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았다. 여전히 아직도 200일선까지도 못 올라오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틀 정도 상승을 하고 또 이렇게 월요일 날은 또는 금요일 오후장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뭐 이렇게 인버스 투자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고점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오늘 만약에 지수가 한 1.5% 정도 상승을 했고 근데 이제 하락하는 약간 추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오후장 들어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인버스에 들어가서 놓는 것도 월요일 개파락까지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러니까 여러 대응 수단 중에 하나,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 대응 수단 중에 하나로서 항상 생각은 하셔야 된다. 왜냐면 현재는 어쨌든 역배열인 하락장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오늘 또 말을 좀 빠르게 하느라고서, 왜냐면 제가 요새 방송을 너무 길게 해서 오늘 좀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좋은 수익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